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어느 지역 궁금하세요? 제가 지금 일산 대화동에 그 대방 오피스텔을 하나 분양받아 놨는데요. 예. 예, 그게 지금 다른 그 킨텍스 지역보다 그 프리미엄이 많이 안 붙고 있어서 예. 혹시 그거를 매도를 하고 다른 지역에 투자를 하는 게 나은지 예. 아니면 그냥 계속 보유를 하고 있는 게 나은지 좀 여쭤보려고요. 예, 전화 잘 주셨습니다. 지금 일산 대방 오피스텔 지금 분양받아서 보유하고 있으신데 이제 뭐 오피스텔을 보유 중이신데 뭐 프리미엄이라든지 좀 가격이 오르는 것 같지 않아서 네. 계속해서 이거를 보유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매도 후에 갈아타야 되는지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네요. 네. 좋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바꿔드릴게요. 인사 먼저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산 쪽에 뭐 연고가 있으셨던 거예요? 네, 제가 그 지역에 살고 있어서요. 아, 네. 거주하시고 이거는 네네. 그러면 투자용으로 네. 매수를 하신 거겠네요. 네. 이거 지금 분양권이죠? 네, 분양권이요. 네, 오피스텔이에요. 이거 대화역 아래쪽에 그 현대백화점 맞은편 쪽에. 네, 네. 예, 면적이 얼마나 되죠? 그게 84제곱미터요. 아, 전용이 84제곱미터요? 네, 네. 그럼 네. 아파트로 치면은 한 33평형이에요. 그죠? 네, 네. 네. 언제 매수하신 거예요? 그럼 지금 분양 당시에요. 그러면 작년인가요? 네? 작년인가요? 작년 2017년? 네, 네, 네. 그 정도요. 네. 네. 입주는 언제죠? 2020년이요. 2020년. 네. 2020년 입주고 오피스텔이고 그러면 방이 3개 나오나요? 네, 3개 나오고요. 네. 그럼 뭐 거의 아파트네요. 그렇죠? 네, 네. 한번 분석을 해 보죠. 대방 네. 오피스텔이라고 했는데 네. 이쪽이 킨텍스예요. 그렇죠? 네. 이 킨텍스 네. 쪽에 해서 뭐 한류월드라든가 해서 지금 어떤 전체적으로 경기도 쪽에서는 굉장히 서남부권의 어떤 핵심 도시로 지금 굉장히 커져가고 있으면서요. 주변에 네. 사람들을 많이 끌어들이죠. GTX 네. A 노선. 그죠? 네. 이게 굉장히 커다랗게 주변의 부동산 가치를 상승시키고 있는데 네. 이제 네. GTX 새로 여기 생긴다고 해도 킨텍스 여기 생겨도 걸어서 뭐 충분히 초역세권에 위치를 해 있고 그렇죠? 네, 네. 주변에 근데 많이 들어가죠. 꿈의 그린이라든가 또 이쪽 맞은편에도 들어가게 되고 네, 네. 주변에 오피스텔들이 많이 있고 또 아파트들 주상복합들이 이렇게 섞여서 들어가요. 네, 네. 자, 그런데 한번 보죠. 오피스텔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네. 오피스텔은 뭐 네. 크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일단은 네. 실거주용은 아니에요. 네. 그렇죠? 당연히 수익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수익형이 되겠고요. 네. 이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그러면 투자는 전세를 끼고 투자를 하신 건가요? 지금은 일단 계약금만 돼 있는 상태고요. 우리 시청자님이 이제 투자를 생각하실 때 월세 네. 수익을 따박따박 월세를요. 받으려고. 네? 월세로. 월세로. 월세는 네. 얼마 정도 예상이 된다고 해요? 지금 아직까지 나온 건 없는데요. 네. 저희가 한 3, 4천 정도에 한 100만 원 정도 예상은 하거든요. 네. 매매 가격은 얼마죠? 지금 이게 분양가가 3억 7천에 분양을 받았어요. 분양가가 3억 7천이고 네, 피는 네, 얼마나 네. 붙었죠 지금? 한 5천? 지금 6천? 네, 한 3, 4천 정도. 3, 막 거래되는 4천이요? 건 한 4천 정도라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뭐 한 4억 천이라고 봤을 때 네. 100만 원이라고 글쎄 제가 역으로 계산을 해보면 네. 한 150만 원씩을 받아도 네. 150만 원씩을 받아도 수익률이 5%가 안 되죠, 채. 네, 네. 네, 4% 감가 초반 될 것 같은데 네. 그렇다고 한다면 어쨌든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거주하고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네. 어떤 수익형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이제 우리 시청자님이 이 물건을 뭐 매도를 하든 뭘 하든 해서 나중에 처분을 하실 때 네. 어떤 다음 사람이 와서 이거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렇다 보면 그 사람은 4억 천이라는 돈을 주고 월세 적어도 150이 나와야 웬만한 수익률이 좀 그래도 맞춰진다라는 생각에 여기가 뭐 발전을 해서 차익도 좀 생긴다는 부분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런데 150만 원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아까 이제 말씀하신 뭐 3천에 100만 원 정도 예상을 했는데 우리가 네, 네, 네. 150만 원 나오는 게 상당히 힘들어요. 네, 네. 100만 원 나오면 어떤 사람도 투자할 리는 없고요. 네.
3억 7천일 때는 그나마 좀 가능하겠으나 아무리 여기가 좋아진다고 했을 때 그래서 아마 주변에 아파트들은 피가 많이 붙었을 거예요. 적어도 한 1억 정도는 붙었을 거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그 정도 됐을 거예요. 이쪽이 킨텍스가 굉장히 각광을 받아서 그랬는데 우리 오피스텔은 그래서 피도 작게 붙은 거고요. 여기는 거주용이에요. 지역 자체가 거주용이고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어쨌든 주변에 일자리라든가 그냥 밤에 좀 그냥 낮과 밤이 없이 굉장히 편의성 있는 어떤 건물들이 주변에 있어야 생활하기가 편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 이유로 봤을 때 4억이면은요, 4억 천이면 강남의 테헤란로에다가요, 오피스텔 수익률 한 5% 정도 이상 나오는 것들 2개는 살 수가 있어요. 네. 누가 이쪽으로 오지는 않겠죠. 제 판단에는 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매도하시고 주변에 분명히 이 지역 자체 뭐 지역이 나쁘다는 소리는 아니거든요. 차라리 주염역 쪽으로 해서 주염역 근방으로 지어진 아파트도 괜찮아요. 연식이 된 아파트도 괜찮으니까. 오래된 아파트도요? 네, 아파트로 갈아타시는 게 이쪽은 아파트가 빛을 볼 곳이지 오피스텔이 빛을 볼 곳은 아닙니다. 네. 네, 이렇게 설명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격 좀 더 꼼꼼히 살펴주시면서 보유보다는 매도 의견 좀 보내주셨습니다. 이사님의 의견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지금 국제투자연구소 김종희 이사님께서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지금 저희 먼저 도와드리고 있고요. 잠시 뒤에 문자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문자 원하신다면 서둘러서 지금부터 또 문자 보내주십시오. 저희 또 다음 전화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또 받아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어떤 고민 있으세요? 있습니다. 예. 어떤 고민 있으세요? 네. 제가 동작구 사당동 3위 그린뷰 아파트에 10년째 거주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매도 시기를 좀 알고 싶고요. 예. 강남구 역삼동에 빌라를 가지고 있는데요. 예. 임대사업자 신청을 해서 지금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거주하신 분이 6년째 거주신데 2020년에 재계약을 하게 될 때 예. 그게 5% 인상에 해당이 되는 건지 그때 어떻게 해야 인상을 받을 수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좋습니다. 자, 지금 먼저 보유하면서 거주 중인 곳이 3위 그린뷰 아파트라고 하셨잖아요. 네. 10년째. 지금 몇 평대 지금 보유 중이실까요? 32평이요. 32평 지금 보유 중이시고요. 이거는 계속해서 보유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매도해야 되는지 좀 궁금해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 궁금증이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빌라 지금 보유하고 있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임대사업자 부분에서 또 궁금증이 있으시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맞을까요? 맞습니다. 예, 그래요. 저희가 하나하나씩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보유하고 있는 곳, 거주 중인 곳부터 한번 저희가 찬찬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바꿔드릴게요. 인사 먼저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찬찬히 질문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매도 시기 우리 3위 그린뷰 아파트 여기 낙성대역 쪽 사당 휴먼시아 아래쪽에 있는 아파트 맞는 거죠? 네. 네. 매수하신 지는 몇 년 거주하셨다 그랬죠, 아까? 2008년부터 거주하고 있습니다. 2008년이요? 네. 그러면은 뭐 남들 오를 때 다 같이 올랐어요, 우리 아파트도. 네. 네. 덕분에 올랐어요, 진짜. 덕분에 오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덕분에 오른 거고요. 보시면 뭐 이거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사당 이 3위 그린뷰 아파트, 우리 아파트가 이제 오른 이유는 워낙 뭐 부동산의 경기도 좋았다고 하지만 더 큰 이유는 이쪽에 이제 방배동의 주택 재건축들에 대한 이주 세력들이 도미노 현상으로 밀려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주했던 분들이 또 넘어오게 되고 그 다음에 물론 주택의 호황기도 겪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오를 상황이 아니었었는데 같이 올라와 준 거예요. 네. 그런 상황에서 실제 왜 오르지를 못했었는지를 살펴보게 된다면 뭐 살고 계시니까 잘 알겠지만은요. 이렇게 세대수가 일단 작고 나홀로 아파트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냥 뭐 주차하기 편한 빌라 정도의 성격을 띠고 있으면 되고요. 실제 낙성대역까지 걸어가는 것도 불가능하고 상당히 오래 걷죠. 한 15분 걷습니까? 15분까지는 아니고요. 한 10분 정도. 한 정거장 차이입니다. 버스. 맞습니다. 뭐 하여튼
오래 사셨으니까 괜찮겠지만 초등학교 쪽도 상당히 또 거리가 멀고 예, 그러다 보니 뭐 중학교는 상관이 없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 사는 뭐 어떤 그 실거주할 때에 그렇게 녹록치는 또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격 자체가 주변의 아파트들에 비해서 상당히 낮았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들에서의 이제 주택 재건축으로 방배동 주택 재건축의 이주 세력들이 이제 우리가 원주민들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쪽에 넘어와서 큰 돈 안 들이고 실제 이사 다니기 싫고 구매할 수 있었던 아파트 대상 아파트였었고요. 그리고 또 도미노 현상으로 세력이 밀려와서 전세금을 또 상승시켰기 때문에 가격 자체가 올랐는데 3위 그린뷰 아파트만 올랐다고 하면 얘기가 달라지는데요. 이쪽 전체가 다 올랐고 저 위쪽은 훨씬 더 많이 올랐죠. 네. 그런 걸 보면 알 수 있듯이 지금이 뭐 갈아타실 계획이 있다고 하면은요. 아직은 이 지역을 벗어나지 않는 게 좋아요. 아직은 이쪽 지역에 거주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왜 아직도 소위 먹을 게 더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파트에서 먹는 것보다 어차피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모든 이 지역의 아파트들이. 그렇다 보면 좀 더 많이 올라가는 아파트를 찾아가야 되는데요. 아마 비슷한 금액으로 저는 이제 매도 의견을 드리는 거고요. 그럼 매도했을 때 내가 어디로 가겠느냐. 근처에 보시면 이 지역을 벗어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위쪽에 보면 사당 제1아파트 혹시 가보셨나요? 보지는 않았는데 알고 있습니다. 네. 이쪽 아파트 같은 경우가 이제 뭐 물론 재건축이 아직은 뭐 연한이 아직 남아 있다고 한다고 해도 일단 재건축에 대한 사업성이 나오는 아파트거든요. 그리고 바로 앞쪽이 또 여기 바로 가까이에 있고 그렇다 보면 어차피 오르는 거 사당 제1아파트도 우리 그린뷰 아파트보다는 더 올랐어요. 그런데 금액 자체가 아마도 매도하고 가시면 적정하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저는 매도 의견 그리고 주변의 아파트로 갈아타는 의견 임장활동 좀 해보라는 의견 드리고요. 빠르게 다음 사연 말씀드리면 그 두 번째 질문이 뭐였었죠? 역삼동의 빌라? 네네. 빌라인데 주택임대 사업자를 내신 거예요? 예예. 지금 세입자가 있었던 상황에서 기존에 세입자 있던 상황에서 이제 네. 주택임대 사업자로 뭐 어떤 세제에 대한 혜택을 받으시려고 내신 거예요, 그죠? 네. 네. 그러고 나서 이 세입자가 다시 재계약을 하던 아니면 끝나고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던 그때 5%의 인상 제한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 말씀 물어보신 거죠? 네네. 네, 확실하게 답변 드리면은요. 재계약을 포함해서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 이후에 초도 계약부터 시점이 적용이 되는 거니까요. 즉 어렵게 말씀드리지 말고 그 지금 하신 분 재계약할 때 전세금 확 올리셔도 되고요. 네, 새로운 새로운 세입자 만나셨을 때 전세금 확 올려도 되고 이때 올린 금액부터 5%. 확실히 이해되셨죠? 네네. 네,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대표님의 의견 이사님의 의견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거주하면서 보유 중인 곳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요. 같은 지역 쪽으로 갈아타는 전략 좀 짜주셨습니다. 사당역 쪽에 있는 제1아파트 쪽으로 또 갈아타는 전략 좀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사님의 의견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김종 이사님께서 이렇게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철저하게 하나하나씩 분석하면서 고민 상담 도와주고 계십니다. 다음 분도 기다리고 계시네요. 또 이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고민 있으세요? 네, 제가 북가자동 그 현대아파트 30평대 지금 예? 2016년에 매수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예. 이거를 매도를 해야 되는지 보유해야 되는지 알고 싶어서요. 북가자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말씀하셨고요. 네네, 네, 30평대요. 30평대요. 네. 계속해서 보유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전망 좀 궁금하시다고요? 네네. 좋습니다. 향후 전망 어떨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바꿔드릴게요. 인사 먼저 남겨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부님. 반갑습니다. 네. 네, 북가자동 현대아파트를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이제 요거를 매도해야 할지 뭐 보유해야 할지도 이제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요즘 이 아파트 그다음에 요 앞에 있는 뭐 북가자 또 그 월드컵 현대아파트라고 또 있어요. 뭐 네. 요런 쪽대 요즘 문의 전화들이 많이 오시는데 네. 지난주인가요? 지난주 어떤 분 제가 이제 오프라인에서 상담을 해드렸는데 부동산에서 자꾸 내놓으라고 한다고 그런 말씀도 제가 들었었는데요. 네. 그만큼 뭐 우리 시청자님한테도 또 부동산에서 전화 왔는지 모르겠으나 네. 일단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조금 더 보유해도 좋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 네.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요. 여기 앞에 디지털 미디어 시티, 그러니까 디지털 역을 이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가재울 뉴타운이 이렇게 완성이 되면서 지하철역에 가장 가까이 있는 가재울 뉴타운 전체 아파트의 꼭지점에 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전체 가재울 뉴타운 이 아파트들 중에서 역과의 접근성이 제일 좋아요. 아, 네. 그리고 바로 우리 아파트 앞에 북가자 초등학교 있잖아요. 네네. 이 초등학교를 뉴타운이 되는 경우에 좋아지는 면들이 많은데요. 일단 네. 소비 수준 자체가 높아지니까 교육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뉴타운의 커다란 장점을 하나 들자면 학군이 좀 좋아집니다. 아, 애들의 학구 수준이 좋아지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북가자 초등학교는 여기 뭐 레미안이고 지금 DMC고 가재울 뉴타운 전체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쪽 북가자 초등학교를 들어가요. 그런데 네. 우리 집 바로 앞에 있네. 그런데 이 가재울 뉴타운의 아파트 가격에 비해서 우리 아파트는 반값뿐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다 보니까 뉴타운의 어떤 힘은 내가 학군의 힘은 받아갈 수 있으면서 전체적으로 내 뒤에 모든 아파트 단지가 구성되면서 바로 앞에 제일 가까이에 역도 이용할 수가 있고 네. 입지적으로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주변이 좋아져 갖고 내 몸값이 올라간 거거든요. 아직은 네. 주변 아파트하고 가격을 비교했을 때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폭이 생긴다고 판단이 돼요. 그러니까 조금 더 편안하게 보유하시면서요. 네. 아주 느긋하게 대응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